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여기 네, 일단은 ES24 네, 부동산에서 약 한 13등, 그 다음에 경매 관련돼서는 약 3, 4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92페이지 오늘 상가의 물건 분석 중요 포인트 하나씩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18기 경매 소액 실전반 수강생들을 데리고 구로구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투어를 하기에 앞서서 뭐 이를테면 빌라,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을 놓고 사전에 이제 물건을 나눠드리고 현장에 올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일부 짜깁기를 꼭 해오셔야 한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짜깁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짜깁기를 한 체크리스트를 보고 실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모습 역시 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고 발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상가에서 물건 분석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가시성과 접근성입니다. 여러분 가시성 별거 아닙니다. 잘 보여야죠. 상가는 스벅 있네, 와 삼겹살집 있구나, 다이소 있구나, 커피숍 있구나, 빵집 있구나. 가시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접근성 좋아야 되겠죠. 네, 쉽게 가야 됩니다. 네, 쉽게 가려고 하니까 뭐 너무 도로가 좁아, 너무 언더레이션이야, 좋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의 첫 번째 물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성과 접근성이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 가시성과 접근성, 사거리의 코너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사거리의 코너 또는 뭐 삼거리의 맞은편. 이를테면 저희가 여러분 합정역에서 홍대역 지나가다가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 이를테면 이대 쪽,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연남동인가요, 그죠? 거기 딱 보면 중간에 린나이 옛날에 사옥, 그죠? 엄청 잘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시성,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는 층과 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상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층은 당연히 1층이죠. 그러나 1층은 좀 비싸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 가성비죠. 가격 대비 얼마만큼 성능이 좋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일단 1층이 좋습니다만 지하라도 또 2층이라도 3층이라도 가성비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굿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상 1층의 임대료가 100이라면 지하는 한 20에서 25, 2층이라면 30에서 35 정도 한다. 그런 느낌도 한번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1층의 은행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는 1층의 은행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1층의 은행이 오후 한 5시, 6시면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왜냐면 업무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층이 상당히 애매하더라. 그래서 1층에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뭐냐? 밤 늦게까지 하는 대형 커피숍, 스벅이나 뭐 폴바셋, 뭐 이를테면 이런 커피숍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은 아파트 또는 주거용 부동산은 남향을 선호하지만 상가는 남향 또는 동향 또는 가끔은 서향을 또는 가끔은 북향을 선호하는 상가들도 있었습니다. 상가의 면적은 1층이라면 전용 면적이 못해도 한 10평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용도의 어떤 변경, 김밥집 하다가 커피숍 하다가 미장원 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용 면적이 한 4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테이크아웃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1층은 전용 면적이 한 20평, 2층 이상이라면 전용 면적이 한 20평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존 상태 상당히 중요하죠. 네, 보존 상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부와 외부, 그죠? 깔끔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빌라를 나중에 판다,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인들이 약간의 인테리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매매한다, 임차한다라고 할 때 인테리어 하지 않죠,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는다. 왜?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가는 깨끗하게만 청소를 해둔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정리예요. 깨끗함과 정리. 여러분들 거실과 화장실, 그죠?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가나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을 때 좀 아쉬운 것은 내부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쉽다. 예,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경매로 산다면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94페이지 설교서에 팁이 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임대나 매매할 때 조금의 인테리어 필요하다. 상가 같은 경우는 깨끗이 청소만 해두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여러분 상가에서 용도도 중요하죠. 예,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 상가 용도가 중요하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현재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죠? 또는 내가 뭐 3층에서 정말 학원할 수 있는지 등등등. 저도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용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등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학원 등록을 안 하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학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학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 일정한 부분이 필요하고 용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좀 힘들죠, 여러분. 학원 등록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학원 등록을 하고 했었을 때 상당히 좀 힘듭니다만 중요한 건 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의 모양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상가의 모양. 그래서 상가의 모양이 95페이지에서 보면 도로를 놓고 맨 위에서 보면 가장형.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가시성. 그 다음에 세장형. 가장형보다는 좀 못하죠. 가장형 앤 코너형 가장 좋죠, 여러분. 그죠? 가장형 앤 코너형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 사실 여러분,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동선. 동선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새로 생기는 지하철역이에요. 또 새로 생기는 횡단보도,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새로 생기는 뭔가 핫플레이스, 그죠? 이런 것들이 동선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주동선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또 상가가 여러분 3층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 3층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장실 엄청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뽀송뽀송해야 된다. 화장실이 뽀송뽀송 깨끗하다. 여러분들의 일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일이 잘 안 된다, 힘들다. 화장실을 가보세요. 냄새나고 좀 칙칙하죠. 저도 여러분 저희 집 화장실 2개인데 와이프가 청소하지 않을 때 제가 항상 변기를 깨끗이 닦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대한 풍수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세 확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 어떤가요, 여러분?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중개업소 또 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뭐 호갱노노, 디스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시세 확인 어떻게 하죠? 물론 국토부에 나와 있죠. 중개업소 중요할 것 같고요. 밸류맵 또는 디스코 이렇게 이런 앱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는 여러분 뭐니 해도 임대 수익률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익률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감정평가액 4억 원인 상가를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자. 중요한 건 4억 원 의미 없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또는 2억 5천만 원에 그냥 일반 매수했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80만 원 들어온다. 수익률 몇 프로인가? 2억 5천만 원 빼기 보증금 5천만 원 들어오니까 빼기 5천 2억. 2억인데 80만 원. 연수익률이니까 곱하기 12달 960만 원. 그럼 얼마죠, 여러분? 960만 원이니까 약 연 4.8%. 서울이면 좋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에서 4.8. 약간 좀 별로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그러면 1200이니까 6%. 좋죠, 여러분? 밑에 120만 원. 1440, 7.12. 좋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98페이지까지 있는 연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차후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금 이자가 정말 제로다. 그러면 아까 임대 수익률 4%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금 이자가 5%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 수익률 4.8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랑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인연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부동산 경매책 더 이상의 책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경매 강의 또는 부동산 전반적인 법률 대한민국 원탑 강의를 자부합니다. 여러분 설춘환 교수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